춘천시 퇴계동에 2,800여 세대 아파트가 신축되면서 초중고교 신설이 추진 중입니다. 입주는 이미 시작됐지만 학교는 내후년에야 문을 열게 돼 학생과 학부모들은 큰 혼란을 겪게 됐습니다. 강릉시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조성한 월화거리가 남대천 남쪽에 대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반쪽짜리 관광지 조성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고성 속초 산불 피해민들이 정상 생활로 돌아가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하지만 7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명확한 수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아 피해민들의 싸움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원주 혁신도시가 조성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아쉽다는 평가입니다. 원주 혁신도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재단이 전국 최초로 허가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강릉 도심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떠오른 곳이 바로 이 월화거리입니다. 동계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도심 폐철도 구간을 숲길과 문화가 어우러진 거리로 조성한 건데요. 하지만 도심 번화가 중앙시장과 인접한 구간은 관광객이 넘쳐나는 반면에 남대천 건너 월화정 주변은 사정이 전혀 다르다고 합니다. 문제가 무엇일까요? 보도에 박건상 기자입니다. 강릉 월화거리 바로 옆 전통시장. 관광객들과 일찍부터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상가 점포와 맛집들이 줄지어 있는 월화거리는 주말은 물론이고 평일에도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습니다. 강릉은 주말 때 되면 네. 많어. KTX가 오고 가고 그래서 많이 와 사람들. 강릉 월화거리는 강릉 도심구간 철도가 지하로 건설되면서 생겨난 지상부지의 센트럴파크 개념으로 조성됐습니다. 강릉 고유설화인 김무월랑과 연하낭자의 사랑 이야기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월화거리는 구간별로 숲길과 쉼터, 역사 문화광장 등이 다채롭게 조성됐습니다. 하지만 보행자 전용 교량인 스카이워크를 건너면 사정은 전혀 다릅니다. 먹을거리가 풍부한 전통시장이 몰려있는 월화거리 쪽은 관광객들과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망대와 노암동으로 이어지는 월화거리는 인적이 드문 모습입니다. 실제로 스카이워크가 있는 전망대에 올라서면 다니는 사람도 크게 줄 뿐더러 가끔 보이는 사람은 볼일을 보러 가는 주민들이 대부분입니다. 남대천 남쪽에 월화거리 발상지인 월화정이 자리 잡고 있지만 정작 별다른 볼거리, 즐길 거리가 없어 썰렁하기만 합니다. 월화거리 가기 전에 저기 짬뽕밥집인데 거기까지는 좀 가고. 그 이후로는 좀 가기가. 네, 여기 안에도 먹을 거 많이 있고 해서 여기서 주로 돌고 있습니다. 저기 왜 안 가시는 거예요, 근데? 딱히 일부러 안 가는 건 아니고요. 여기 전통시장이 특색이 더 있으니까. 반쪽짜리 월화거리를 놓고 지역 내에서는 예산 낭비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그대로 두면 어떻게 보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되죠. 그래서 어떻게든 시내권과 남부권을 하나의 축으로 연결하는 그런 다양한 사업 구상과 계획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릉시는 월화정 인근 폐터널 등의 전망대와 카페 등 민간 공모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활용 방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터널 쪽으로 입주를 해가지고 이제 공모 사업을 계획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공모 사업이 좀 선정이 되면은 그쪽에 이제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 그런 이제 계획을 좀 찾으려고 하고 있고요.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강릉 월화거리. 강릉시가 별다른 대안을 찾지 못하는 사이 월화거리 남쪽 구간은 관광객들로부터 외면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춘천시 퇴계동에 2,800여 세대 규모의 대단위 아파트가 최근 입주를 시작했는데요. 도내에서는 단일 아파트로는 최대 규모인데 이런 이유로 교육당국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개교와 운영 방식 등 관련 정보가 아직 명확하지 않아 주민들의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장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시 퇴계동에 조성 중인 가칭 퇴계 초중학교입니다. 도내에서 처음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한 울타리 안에 조성되고 춘천에서 근 10년 만에 학교가 신설돼 지역에 관심을 받았습니다.
오는 2021년 3월 개교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선 입주와 개교 시점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교육당국이 파악한 전입학생 수는 약 730명. 앞으로 1년 동안 태계동 3개 초등학교로 분산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당국은 이 아파트 단지가 생기면서 학교 신설이 추진된 만큼 초등학교는 이 아파트 단지 학생을 1순위로, 미달일 경우 인근 학생들을 추가로 받을 계획입니다. 향후 몇 년 뒤에 뭐 이쪽 교실이 이쪽에 애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교실 여유가 있으면 그때 검토해 볼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 기존 아파트 주민들은 학교 배정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해당 학교가 도교육청이 중점 추진하는 혁신학교가 적용된다는 것에도 논란이 분분합니다. 주민들은 정작 교육당국이 이와 관련된 설명이 전혀 없어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합니다. 최소한 입주민을 상대로 주민 설명회라든가 공청회를 정식적으로 열어서 최소한 동의서를 받든가 어떤 의견을 최대한 청취를 한 다음에 혁신학교를 가든 안 가든 이러한 그것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해당 학교 운영 방식은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고 내년 중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부가 결정이 된 것 아니고 구체적인 뭐 윤곽 계획 뭐 이런 것들이 아직 지금 후년에 개교는 학교라서 이제 저희가 내년쯤 돼야지 그런 전체적인 윤곽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날 태계 초중학교와 관련된 입주민 간담회를 주최한 김진태 국회의원은 올해 안에 이와 관련된 도교육청의 주민공청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춘천과 속초, 화천 등 동서고속철을 지나는 지역들에 대한 특성화 전략이 추진됩니다. 강원도는 18일 강원연구원에서 동서고속화철도 경유지 7개 시군 관계관과 국토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동서고속철 역세권 개발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역세권 개발 보고회에서는 춘천역을 비롯해 역사가 들어설 화천과 양구, 인제 등 5개 권역의 지역별 특성을 담은 역세권 개발 구상과 예상 사업비, 토지 이용 계획 등이 제시됐습니다. 또 동서고속철 배후 도시들을 헬스케어 타운과 휴양형 전원마을로 가꾸는 뉴라이프 시티 구상도 발표돼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동해안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한 게 지난 4월, 벌써 7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재민들 가운데 일부는 새 집을 짓기 위해 빠르면 올해 연말 입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민성금과 정부 지원금이 지급되면서 피해 주민들이 재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는 듯 했는데요. 하지만 정작 산불 원인 수사 결과가 늦어지면서 이재민들은 기나긴 싸움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노지영 기자가 심층 보도합니다. 지난 4월 대형 산불이 휩쓸고 간 속초 장천마을입니다. 마을 곳곳에서 새집 짓기가 한창입니다. 산불 이재민들이 불에 탄 옛집을 철거하고 새로운 보금자리 마련에 나선 겁니다. 되는 대로 입주해야지 뭐 죽는 것만 끝나면. 12월 말까지 다 해달라고 그러는데 없는 일이 뭐죠. 지난 4월 산불로 속초와 고성지역 주택 540여 채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이 가운데 300여 채가 새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여전히 임시주택 생활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건강 상태나 경제적 여건이 여의치 않기 때문입니다. 불 나고 나가지고 여기서 살면서 이렇게 해관에서 살고 여기서 살고 하다가 그렇게 병이 오고 이래서 혼났지. 아주 또 강남병원에 가서 또 오래도록 또 있다 왔지요. 지금 이렇게 어영병 못 춘 사람들이 뭘 아나? 어디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저 우리 바라고 있는 거는 한전만 지금 바라고 있는데. 성금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라에서 준 거, 그다음에 지방비 합해서 한 1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2천만 원까지 대출이 된다고 하니까 그걸 대출을 받아서 산불 이후 현재까지 지급된 정부 지원금과 국민성금은 피해 주민당 약 1억 원. 하지만 정작 피해 배상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불 수사 결과가 늦어지면서 아직도 명확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민들은 불에 탄 건물과 임야를 제대로 정리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숙박업소로 쓰이던 한 건물입니다. 이 산불이 발생한 지 7개월 정도가 지났지만 바닥에는 마치 어제 산불이 난 것처럼 깨진 유리 조각들과 못이 가득하고 또 건물 골조는 이렇게 불에 탄 상태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건물 주인은 피해 건물이 유일한 증거물이라고 생각해 7개월이 넘도록 건물 철거를 미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놔둬야 나중에 뭔가 말썽이 됐을 때 이거 제시할 수도 있고 이렇게 불 탔다는 거 보여줄 수도 있고 해가지고 놔뒀는데 다 치워버리고 나면 나중에 말 안 믿어주면 끝이잖아요. 그게 치울 수가 없는 거예요. 산림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고성 토성면 일대에는 아직까지 불에 그을린 시커먼 나무들이 가득합니다. 주민들은 지난 산불로 불에 탄 사유지가 약 660헥타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유지가 한 200만 평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조달청 단가로 보니까 한 1,800억 정도? 정확히는 한 1,780억인데 약 한 1,800억 정도 됩니다. 그 한전 측에서 마무리를 지을 줄 알았는데 한전 측에서는 저희하고 협의도 보지 않고 산림의 4.4 산불로 인해 이렇게 다 시커멓게 탔는데도 방관하고 있어서 저희가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산불로 인한 피해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피해 내역도 제각각입니다. 일부 주민들은 집이나 사업장을 잃었고 일부는 산림 피해를 봤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지원 근거가 없다 보니 피해 내역을 보상받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잇따라 생겨났습니다. 산불 직후 고성과 속초에 꾸려졌던 비상대책위원회는 현재 6개로 늘어났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정확한 피해 내역을 산정하는데 한전 측 손해사정사와 이견이 생기면서 소송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책임에 대한 소재가 한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거기에 대한 감가율이 적용이 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감가율이 적용이 되는 것은 오롯이 다 피해민들에게 그대로 다 적용이 된다는 것은 피해를 이중적으로 가중이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러한 불합리한 부분들을 일단은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그리고 피해에 대한 그 우리의 권리를 그대로 소송을 통해서 찾아오고자 하는 게 주 목적이에요. 일단 소송에 합류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이제 한 30명 정도. 사상 처음으로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에 나서기도 했지만 피해 지원액이 1인당 최대 5천만 원으로 한정되면서 피해 규모가 큰 사업장은 피해 배상만을 바라보는 실정입니다. 산불 원인 조사가 장기화되면서 지친 주민들은 지난달 한전과 대검찰청을 직접 찾아 항의 집회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대검찰청 집에 가서는 뭐냐면 한전 수사 발표가 중과실로 나와야 돼요. 왜냐면 사람이 2명이 돌아가셨어요. 사망하셨고 지금 피해민 지금 치료받고 있는 분들 아직까지 40명이 넘게 있어요. 그런 분들 어디 가서 보상을 받습니까? 근데 더군다나 한전에 거기서 만약에 뭐 강풍으로 인한 뭐 경과실로 나왔다 그러면 피해민들의 그 보상률이 현격히 떨어집니다. 취재진은 산불 원인 수사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해 수사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문의했지만 마땅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재민 상처는 깊어지고 있지만 경찰은 7개월이 지나도록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노지영입니다. 원주 혁신도시가 조성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공공기관 이전과 신시가지 조성 등 모양새는 갖췄지만 실질적 파급 효과는 피부로 느끼기 어렵다는 지적도 여전한데요. 정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혁신도시의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재단 설립을 허가했습니다. 강원 혁신도시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기대됩니다. 이다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 혁신도시에 신축 중인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제2사옥입니다. 착공 2년여 만인 오는 25일 완공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한창입니다.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로 이달 말부터 서울 사무소 등에서 1,000여 명에 달하는 인력이 추가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공단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도 제2청사 건립을 계획하는 등 혁신도시 이전 기관들의 청사 확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 수행에 따른 근무 인력 확대로 제2사옥 건립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상주 인원은 약 60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는 2023년 상반기가 될 예정입니다. 이 같은 혁신도시의 외형적 확장과 달리 실질적 파급 효과는 제자리 걸음에 머물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13개 공공기관 전체 직원 중 가족 동반 이주율은 채 30%가 안 됩니다.
지난해 의무화된 지역인재 채용률도 11% 수준으로 법적 기준인 18%에 미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혁신도시의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이끌 강원도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가 전국 최초로 설립돼 그 성과가 주목됩니다.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는 강원도가 출연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혁신도시 시즌2의 사실상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 조직입니다.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지자체가 주도해 연관 기업을 유치하고 창업 지원과 지역 특화 산업 발굴에 나서게 됩니다. 예를 들어 건강 생명 분야의 기업과 벤처들을 유치해 혁신도시 내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동반 상승 효과를 내겠다는 겁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지역 발전의 중심 축으로 되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이 지역과 상생하는 것에 대해서도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 그것을 기능으로 추가를 하고 그 기금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원 원주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건립이 혁신도시 자립적 기반 마련에 효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금강산 관광 시작 21주년을 맞아 18일 고성 DMZ 박물관에서 금강산 관광재개 전국 대표자 평화회의가 열렸습니다. 평화회의에는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김홍걸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대표 상임의장, 전경수 금강산 기업협회 회장 등 각계 대표와 시민 8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재개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의 조건 없는 금강산 관광 즉각 재개 선언과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대북제재 틀에 가두지 말 것 등을 촉구했습니다. 고성 국민들이나 투자 기업인들의 실망감과 그동안의 고통을 오늘 일로서 모두 없앨 수는 없지만 그분들에게 큰 용기가 되고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을 다시 열 수 있는 동력을 여러분들께서 평화회의 후 통일전망대에서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촉구하는 공동호소문 낭독과 평화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육군 2군 단장과 8군 단장 이취임식이 18일 해당 부대 사령부에서 각각 열렸습니다. 제49대 2군 단장에 취임한 박정원 중장은 육사 44기로 1사 단장과 연합사 작전 참모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제21대 8군 단장에 취임한 강창구 중장은 육사 44기로 육군 인사참모부장과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장 등을 지냈습니다. 이임하는 김혁수 2군 단장은 육군본부 정책연구관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강원도는 기온이 급격하게 낮아짐에 따라 한파 대비 가축 진료반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축 진료반은 도내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겨울철 폐렴과 폐사, 기온 하락으로 인한 생산성 하락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가축 종합 영양제와 면역 증강제 등 동물 약품 7종을 지원해 축산 농가의 피해 예방을 도울 방침입니다. 플라이 강원이 첫 운항을 앞두고 오는 20일부터 예약센터를 운영합니다. 플라이 강원은 제주 노선 첫 취항을 기념해 오는 30일까지 편도 기준 평일은 2만 원, 금요일과 주말은 3만 원으로 특별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24일까지는 평일은 3만 원, 금요일과 주말에는 5만 원 특가 상품을 판매합니다. 양양구와 제주 노선은 오전과 오후 하루 2회씩 운행을 시작하며 빠르면 올해 말부터는 타이완 카오슝, 태국 방콕 등 국제선 노선도 확충될 예정입니다. 김진아 양양군수의 대법원 선고기일이 오는 28일로 정해졌습니다. 대법원은 28일 오전 10시 10분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아 군수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군수는 선거구 노인회원 186명에게 금품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과 2심에서 벌금 70만 원과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를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